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직장 연봉 앱에서 직종별 소득 평균 연봉은 다 높게 나오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커뮤니티 같은 그 사이트 있죠? 이름 딱히 생각 안 나는데 몇 가지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보면 이제 연봉 같은 거 올려놓은 거 보면 좀 자괴감 되지 않나요? 아,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이상한 건가?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저 통계가 무조건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보통 저렇게 연봉 올리는 사람들 보면 월급이 적은 사람들이 많이 올릴까? 월급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올릴까? 상대적으로 월급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이 올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저기 연봉 올릴까? 아니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 올릴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잘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연봉 올리지 않을까요? 과시하기 한 목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자기가 좀 좋은 데 다니면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커. 사실 그런 것도 썩 좋아 보이지 않는데, 저런 사이트에서 자기가 좀 상위 있다는 걸 뭔가 좀 증명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난 그것도 좀 없어 보이는데, 직종별 소득 평균 연봉 높게 나온다. 높은 사람 올려서 그래. 높은 사람만. 많이 버는 사람 올려서 그래. 잘난 사람 올려서 그래. 저게 전국의 모든 사람이 다 올려야 되는데 다 올리지 않아. 제가 알기로는 4대법 안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알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또 안 올라가. 이런 평균이라고 하면 이 평균에 함정이 있거든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돈 엄청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놔요. 직종별로. 그러니까 최상위권 있는 사람들 있죠. 억대 연봉 이상 버는 사람들이 평균을 많이 올려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중위값으로 보면 차이가 나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저기 평균 연봉 저기 높게 채정됐다고 해서 주눅이 필요 없어. 그리고 내가 저기 뭐 평균보다 올라간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한다는 거고,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내가 곧 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 좋은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 보통은 우리가 어떤 기업에서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오래 일한 거거든요. 그만큼 오래 일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앞으로 남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보통 직장인이 억대 연봉 본다고 하면 직장 근속 20년 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다닐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내가 회사에서 뭔가 실력적으로 성과로 증명하지 않으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내가 정리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 설령 내가 많이 번다고 해도 좀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꼭 과시하려고, 나보다 적게 버는 사람 어떻게든 뭐 찍어 누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버는 분들도 좀 겸손의 미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야, 1억을 벌어도 분명히 나보다 2억 버는 사람이 있을 거야. 1억 벌어도 월급쟁이야. 뭐 쓰고 나면 남는 거 없어. 뭐 그래봤자 뭐 샐러리맨인데 뭐. 내가 1억 벌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제 그동안 회사 생활 오래 됐으니까 곧 있으면 내가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조심해야겠다. 내가 지금 이 돈 받고 있지만 앞으로 이 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 위에 있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 아래 있다고 해서 막 그렇게 좌절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기 허위로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온라인이 사실 믿기 힘들거든요. 어서오세요. 그래서 저런 거 너무 비교하지 마. 저런 거 이제 금액 보면서 자꾸 남하고 저울질질 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입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위 20% 정도를 평균으로 보고 살아간다. 사실 그 정도에 못 미치면 뭔가 뒤처진 사람,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한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말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보통 미디어나 신문에서 얘기하는 평균은 평균이 아닙니다. 상위권이에요. 상위권인데 사람들은 상위권을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오류를 범해요. 예를 들어 내가 30평짜리 아파트를 빚 없이 가지고 있으면 평균이 아닙니다. 상위권입니다. 근데 미디어에서는 상위권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 왜 그 뉴스 같은 거 보시면 내 집 마련 기준을 뭘로 잡는지 아세요? 내 집 마련 기준을 30평짜리 아파트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30평 아파트 사는 게 아니잖아. 1인 가구는 앞으로 30평 아파트 사는 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집에 대한 기준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4인 가족 4인 가족도 아니잖아. 여러분 출산율 봐봐. 자녀 한 명도 못 낳는 집도 많은데 한 명도 교우 가지는데 어떻게 4인 가족입니까? 자녀가 2명이 안 되는데. 근데 아직도 약간 좀 통계 보면 굉장히 뭔가 기준점이 맞지 않은 걸로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거하고 보여지는 거하고 좀 달라 이게.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보자고요. 이제 가정을 꾸린 분들이 객관적으로 줄어들고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런 30평짜리 아파트를 사는 사람도 줄고 있어요. 그럼 그 기준대로 봐면 안 되잖아요. 특히 이제 미디어나 이제 각종 매체에서 뭔가 상위권의 삶을 일반적인 거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정확히 메타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딱 중간에 보려면 중위소득 있죠.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보면 되는데 일단 대한민국 평균 직장인들 소득은요 한 300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세금 떼고 300만원 정도, 한 10만원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게 아니죠. 이것도 함정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억대 연봉, 수억대 연봉 버는 사람도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가서 300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위값으로 보게 되면 중위값으로 보면 한 4, 5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세금 떼면 한 220만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간값은 한 220만원, 3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도 사실 중간값이 아니에요. 한 30% 정도 보시면 돼요. 상위 30%. 근데 대한민국의 딱 센터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 220,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돈까지 생활하기 좀 빠듯할 겁니다. 근데 그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을 적게 번다는 건 내 개인적 문제 있죠. 내가 뭔가 힘든 일을 안 한다거나 뭔가 좀 일을 많이 안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적은 것도 있어. 근데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능력적으로 뭔가 노력해도 달성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이 벌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 금액이라는 게 있어. 거기 집착을 하면 안 돼요. 사람마다 개인차라는 건 존재하고 학력에 따른 차이, 직업에 대한 차이, 실력에 대한 차이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소득 편차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비교하면 안 돼. 그럼 너무 구차해져요. 제가 봤을 때 상위 20%면 한 350 정도 됩니다. 350. 한 연봉 5천만원. 연봉 5천만원이 한 20% 정도 될 겁니다. 남자쳐가지고. 연봉 5천만원도 못 보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많이 버는 것도 한때 많이 버는 거지 10년, 20년 쭉쭉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대기업 다니는 거 평생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대기업에서 억 단위 찍었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또 대기업 다닌 만큼 돈 씁니다. 품위유지하기에 돈 써요.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분들도 자산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 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대기업 좀 다니고 돈 좀 버니까 거기에 뽕이 빠져가지고 사치품에 돈 쓰고 여행 다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 방송에 그 삼성 다니신 분 있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저쪽 못하는 사람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대기업 다닐지 몰라요. 내가 회사에서 실적 같은 거 제대로 못 내면 언제든지 내가 자천되거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회사 생활 적응 못하고 힘들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일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한다는 건데, 뭐 그런 일 하다가 못 버티고 나간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 삼성 입사하면 다 쭉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중간에 나간 사람도 많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5년 미만에 퇴사하는 사람도 많아요. 일이 힘들어서 그 조직 문화 적응 못해서 나가는 사람도 많아. 그래서 내가 돈 좀 번다고 우쭐대면 안 됩니다. 거만하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경쟁이 더 치열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내 자리 노리는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 중소기업 다니신 분들, 근로환경이 안 좋은 분들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중소기업은 버는 거 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도 중소기업 다녀봤기 때문에 압니다. 근데 일단 대한민국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 다닌다는 거 아시잖아요. 어차피 중소기업 월급 가지고 대기업 월급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중소기업 때려치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도 다닐만 합니다.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 나름이고 잘 다니면 급이 오릅니다. 탄탄한 회사도 많이 있고. 자꾸 대기업하고 비교하니까 밑도 끝도 없는 거야. 근데 대기업 다닌 사람은 또 빨리 나옵니다. 그만큼. 그리고 중소기업 다닌 사람들은 40, 50까지 버티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계 쪽에 있는 분들은. 그 정년퇴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근데 대기업은 생산직이 아닌 이상은 한 40대 되면 이제 진급 안 하면 자리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분들 나오고 나서 사실 딱히 할 거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중소기업은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물론 중소기업 안 좋은 데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안 좋은 데 일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정부 치고 다니면 다닐만한 것도 있어, 이게. 너무 찬바텀버 까지면 진짜 할 게 없어,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자꾸 내가 중소기업 다닌다고 나보다 잘 다니고 있고 뭐 좋은 데 다니는 사람들 뭐 비교하면서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런 데서 일할까? 자꾸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그래도 난 이런 데라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사는 곳이라고 열심히 살 수 있고 돈 버는 거다. 나이 먹어서도 내가 여기서 이제 기술 배우고 마스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나이 먹어 쭉 일할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좀 자긍심 가지고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깎아내지 마시고요.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